여러분, 20분.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짧게 느껴지세요? 누군가에겐 아침 출근 준비로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딱 좋은 시간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20분이라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바뀔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서울 광화문에서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딱 사서 열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창밖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손에 든 커피가 채 식기도 전에 눈앞에 부산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죠. 에이, 무슨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꿈 같은 기술, 바로 하이퍼루프라고 불리는데요. 2013년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처음 제안했던 개념이죠. 뭐냐면 공기가 거의 없는 진공 튜브 안에서 캡슐 형태의 열차가 비행기처럼, 아니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완전히 새로운 지상교통 시스템이에요. 이 아이디어 하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속도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야심찬 레이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목적지 없는 글로벌 레이스. 왜 세계 최강대국들은 이 경쟁에서 이렇게 휘청거리고 결국엔 넘어지고 말았을까요?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장 먼저 깃발을 들었던 미국 버진 하이퍼루프는요, KTX보다도 느린 시속 172km라는 좀 초라한 기록을 남기고 결국 사업을 접었죠. 중국은 시속 1000km를 달성했다고 막 주장하는데 정작 중요한 데이터는 하나도 공개를 안 해서 아무도 믿어주질 않고 있고요. 그럼 기술 강국 일본은 어땠을까요? 아예 노선을 바꿨습니다. 진공 튜브를 포기하고 그냥 시속 500km급 자기부상 열차로 타협해버렸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결국 세사는 하이퍼루프는 그냥 실현 불가능한 한여름밤의 꿈이었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설 때. 한 굿이 조용히 치고 나옵니다. 시작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했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천둥과도 같았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한국은 일론 머스크가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기 무려 4년 전인 2009년부터 이미 초고속 튜브 트레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무슨 공상과학 소설 쓰냐고 비아냥거려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가 다들 안 된다고 나가떨어지던 2020년 세계 최초로 돌파구를 열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시속 1019km. 우리가 타는 보잉 747 여객기보다도 더 빠른 속도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진공 튜브 안에서 시속 1000km의 벽을 깨부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해외 언론들이 감탄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꾼 꿈을 한국이 현실로 만들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가장 먼저 소리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K기술의 비밀, 다른 나라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었던 세 가지 혁신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요, 공기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겼다는 겁니다. 원래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 저항이 제곱으로 커지거든요. 마치 엄청 센 맞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진은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공기가 방해돼? 그럼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렇게요. 튜브 안 공기압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저항을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로도 어마어마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비밀은 이 혁명적인 전력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자기부상 열차랑 비교해보면 그 천재성이 확 드러나요. 일본 열차는 무겁고 큰 냉각 장치를 열차 안에 싣고 다녀야 하거든요. 하지만 K하이퍼튜브는 이 모든 시스템을 땅에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차량 무게는 60%나 가벼워지고 전력 소비는 무려 95%나 줄어들었어요. 더 가볍게, 더 싸게, 더 빠르게. 이게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 바로 초음 속의 안락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속 1000km로 달리는데 아주 작은 흔들림이라도 있으면 이건 뭐 지진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주행 안정화 장치입니다. 우리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소음을 상쇄하는 것처럼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진동을 감지해서 반대 힘으로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어땠냐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시속 1000km로 달리는 캡슐 안에 테이블에 물이 가득 담긴 잔을 뒀는데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완벽한 안정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메가시티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 20분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리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인지 한눈에 보이시죠? 지금 KTX로 2시간 반이 꼬박 걸리는 서울 부산 구간이 미래 하이퍼튜브로는 단 2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좀 빨라지네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라가 새로 태어나는 수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면서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게 가능해지고 수도권 집값 문제랑 지방 소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부산항의 물류는 단 몇 분 만에 수도권으로 옮겨지고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진정한 관문이 되는 거죠. 심지어 튜브 위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친환경 에너지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멋진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겠죠. 마지막 곡경, 이 놀라운 시제품을 어떻게 우리 모두의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이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돈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이다? 놀랍게도 지금 고속철도보다 킬로미터당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튜브가 깨지거나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것도 이미 2중, 3중으로 된 안전 튜브랑 비상 제동 시스템 개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거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쫙 나옵니다. 196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2000년대에 KTX 처음 놓을 때도 다들 반대하고 의심했잖아요.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죠. 오늘의 회의론이 바로 내일의 인프라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그냥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정부가 2027년까지 핵심 기술을 완성하고 그 이후에 바로 대규모 실증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10년은 더 빨리 상용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 개발, 그 이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결국엔 기어이 필연으로 만들어내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한국인의 DNA 그 자체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는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로벌 표준은 K-하이퍼튜브가 될 수 있을까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